전북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11개밖에 없습니다. 영남이나 충청권보다도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대회 최대 흥행 도시로 떠오른 전주는 축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게 됐습니다. 농촌 빈집을 수리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귀농귀촌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내 대기업 100군데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곳은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11곳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몰린 대기업의 이전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 불만이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야 11개 기업의 이름이 보입니다. 전체 1.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매출 2조 원의 익산 동우화인캠이 간신히 20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타타 대우상용차가 300위권, 하림과 전주페이퍼, 전북은행이 400위권에 등재됐습니다. 이들 11개 기업의 국내 매출액 점유율은 0.3%로 열악한 전북의 산업 기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이나 충청권에 비해서도 전북의 상황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1%는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175개, 충청권에 71개, 호남권에는 37개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상공업계는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상공업계는 또 대기업 본사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호남 제주권 토론회가 어제 전북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해 차등 지원과 낙후 지역 우선 지원을 추진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 입지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고향인 군산시와 별개로 경기도 수원시가 고은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은재단 설립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재작년부터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고은 시인의 문학을 조명하기 위해 수원시에 문학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역시 올해 처음 고은 문학축제를 연 데 이어 고은 시인의 생가터를 복원하고 문학관도 건립할 예정이어서 원조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를 넘어 성매매 등으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청소년을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살 정복은 등 10대 3명이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던 원룸입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역시 가출 청소년이었던 14살 박모군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절도 등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군의 여자친구인 14살 박모 양을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이른바 사이버 포주가 된 겁니다. 해당 어플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고 나이와 이름을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됐습니다. 만남하실 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 많죠. 돈이 많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저희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는 모텔 등이 아닌 성매수 남성들의 차량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박량에게 4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을 벌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여자들 성매매를 강요를 했는데 이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으로 의해서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8살 정모근을 구속하고 박모양 등 10대 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구두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신미영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감찰한 결과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부적절한 언행이어서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5개 시민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구두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엄중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동생의 자택과 익산시 체육회 모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현금과 명품 시계, 보석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은 재임 기간 승진 서열부 조작과 업무 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 감사에 나선 가운데 유성엽 도당위원장이 감사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난 20일 도내 의원들에게 도당은 감사를 거부하려 한다며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냈으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 중인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당은 해마다 실시해온 감사를 거부하면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7년 국제축구연맹 FIFA의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문화 역사 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전주에서 쏘아 올려지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개최하는 월드컵 개막전은 전 세계 최대 7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개막전 도시의 항공료가 10배, 숙박료는 6배나 뛴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대회 최고의 상징성을 띠는 개막전을 전주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FIFA가 2017 FIFA 언더 20 월드컵 대회 개막식과 개막전을 치를 도시로서 전주가 선정되었고 5월 2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11일 결승까지 22일간 53경기가 열리는데 9개 경기 장소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흥행을 보장할 국가대표팀 최대 4경기와 준결승 1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와 잘 협조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월드컵 개막전은 개최국 수도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열렸습니다. 인구 67만의 전주 개막전의 배경에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K리그를 통해 확인된 축구 열기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담아서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수십억 명의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도시 선정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만 300억 원대. 벌써부터 2002년 월드컵 감동 재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각종 해양 사고로 서해상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서해상을 지키고 있는 군산 해경이 최첨단 설비를 갖춘 경비 함정을 취약시키고 본격적으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쇠파이프가 등장하더니 해마다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도내 서해상에서만 올해 벌써 16척의 중국 어선이 적발된 상황. 해상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군산항의 3,000톤급 경비 군함인 태평양 13호가 취역했습니다. 군산해경에선 1,000톤, 3,000톤급 경비함에 이어 세 번째 함정으로 최첨단 위성 항법 항해 장비와 자동포 등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까지 전북 해역에 대형함이 부족해서 충남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대형함을 이용을 해서 서해바다를 지키고 왔었습니다. 길이 115m, 전폭 14.2m, 아파트 4층 높이 규모의 함정으로
건조비만 568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함정으로 기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 번 급유로 최대 6,000마일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해 출항하면 보름 정도 해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단정도 2척에서 4척으로 늘어 더욱 신속한 구조와 단속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3,000톤급 경비함보다 규모나 기능이 훨씬 우수해졌습니다. 고속단정을 4척을 보유한다는 뜻은 중국어선 단속과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새로 작전에 투입된 태평양 13호가 든든한 서해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행사가 이달 말 인도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전라북도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서예 퍼포먼스와 도립국악원 공연, 한지 패션쇼, 전통 혼례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타타그룹 임원을 만나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떠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도내에 10,000채가 넘습니다. 마을의 흉물이자 골칫거리인데 활용 방법이 열렸습니다. 농촌의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인들에게 반값에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집주인이나 귀농인 모두에게 호응이 예상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의 한 농촌 마을에 있는 7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주택입니다. 수년째 아무도 살지 않던 집에 최근 벽을 황토로 칠하고 처마와 문까지 새로 고쳤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귀촌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 마을에서 사람이 살아야지. 빈집 있으면 안 좋다면. 시세의 절반값에 임대될 이 집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흉가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제법 지낼 만한 주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재활용해 귀농 귀촌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고치는 데 드는 700만 원을 지원받고 대신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합니다. 시골에 안 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한 가지 좋은 것이지. 현재까지 빈집 7채의 공사를 마친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00채를 반값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또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 다만 예산이 적다 보니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한 도내 빈집이 12,0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는 빈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고창군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창군이 추진 중인 귀농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부안면 복분자연구소 일대 부지에 35가구가 머물 수 있는 주택과 가구별 텃밭, 공동체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연 방사능 물질인 라돈 실태 조사가 도내 500여 주택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주택의 라돈 농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조사원들이 이번 주부터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간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지만 실내 환기를 통해 손쉽게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가한 1,790억 원으로 전국 대비 4.2%를 차지했습니다. 기술사업성 우수자금과 고성장 기업 등의 지원이 늘었으며 공단 측은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지원에 대한 상담에 들어갑니다. 수능을 마치고 연말연시를 앞두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 자율감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익산 YMCA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유해 환경 자율감시 업무 협약에서 이들 기관들은 유해 환경에 대한 주기적 자율감시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해서 그 익산 지역이 올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그러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구 경기의 대표 구장으로 손꼽히는 순창 실내 다목적 구장은 종전 4개면에 최근 4개면을 추가해 겨울에도 대회 개최가 가능해졌는데 이 때문에 올겨울에도 전국 정구대회 등 각종 대회와 선수단들의 전지훈련이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 출신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시인인 김삼이당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현식 서남대 교수와 정재철 한국한문학회장 등이 참석해 김삼회당의 문학 정신을 돌아보며 더 큰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4대 종교 관계자와 익산 지역 기업 자원봉사단 등 150여 명이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도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김장 축제를 진행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800여 세대에 김장 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익산 지역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95명을 대상으로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32.6%인 31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올 들어 30명을 선정해 6개월간 15개 지정 한의원에서 첩약과 침, 뜸에 한방으로 치료해 9명은 불임을 극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해상교량관광 자원화 사업이 구체성이 없어서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익산국토청은 군산시와 부안군 등 호남권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상교량 스토리텔링 구축과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상교량이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 예찰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건축과 토목, 전기, 가스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로 재난 예방 민간 예찰단을 구성하고 어제 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민간 예찰단은 매월 지역에 있는 재난 위험 시설과 안전 사각지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혁신도시 농업과학관에서 우리 축산자원의 6차 산업화 이야기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우수농장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시회에는 농가형 소시지와 요구르트, 치즈 체험으로 성공한 관광형 농장의 사례와 제주 특산인 꿩엿과 체중 조절용 닭가슴살떡, 돼지 껍데기를 첨가한 화장품 등 축산의 산업화 가능성도 소개됩니다. 자연휴양림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순창 용궐산에 오는 2019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산림휴양관과 암벽 등반 시설 등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수 와룡 자연휴양림에는 내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해 물썰 매장 등의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13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관현악단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명인 명창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를 올립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오늘 피아니스트 송광식과 소울싱어 아스팔트 킨트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오늘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제15회 전북 독립영화제 수상작 3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4회 전주 탄소산업 일자리 페스티벌이 내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다문화과정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다문화 종합예술제가 내일 우석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 한국과 중국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양 강좌를 진행합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내일 신생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은 모레 전주 비전대학 정보통신과에서 전파 특정기술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7도, 군산 8도 등 6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